2010년 미국 뉴햄프셔의 한 작은 마을. 91세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.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었고 평생 작은 회사 비서로 일하며 달아빠진 옷을 꿰매 입던 사람. 그런데 유언장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유산 총액 700만 달러, 한화 약 248억 원. 로또? 아닙니다. 숨겨진 재벌? 아닙니다. 이 할머니 그레이스 그로너가 한 일은 딱 하나. 1935년에 180달러어치 주식을 산 뒤 75년 동안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것. 자,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이 있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한 명쯤 있는 40대 김 부장님. 새벽 5시에 눈 떠서 미국 증시 체크하고 출근길엔 경제 유튜브, 퇴근 후엔 차트 분석 강해, 주말엔 종목 리포트 정도. 30년 뒤 은퇴날 받아든 성적표? 연평균 3.5%. 물가 상승률 빼면 사실상 공짜로 일해준 겁니다. S&P 500은 같은 기간 연 10% 이상 올랐는데요.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2분은 거꾸로 뛰어내린 겁니다.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김 부장님이 아니라 그레이스 할머니 쪽에 서게 됩니다. 먼저 첫 번째 착각. 나는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위험한 믿음입니다.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. 지금 계좌에 뭐 들어있습니까? S&P 500 ETF, 나스닥 100 ETF,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, 빅테크 모아놓은 ETF 하나 더? 저 이 정도면 분산 잘한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이건 분산이 아니라 몰빵입니다. 비유 하나 드릴게요. 지금 여러분 뷔페에 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접시에 올린 게 김밥, 떡볶이, 라면, 쫄면. 내 접시나 담았으니 골고루 먹은 거 맞죠? 전부 탄수화물입니다. 여러분 계좌도 똑같아요. 포장지만 다를 뿐 안에 든 건 전부 같은 기술주의입니다. ETF 껍데기를 벗겨볼까요? S&P 500 상위 종목,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. 나스닥 100 상위 종목,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. 반도체 ETF 상위 종목, 엔비디아, 브로드컴, AMD. 빅테크 ETF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. 바구니는 4개인데 안에 든 사과는 전부 같은 사과입니다.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죠. 셋 다 쭉쭉 오르니까 나 천재인가 싶습니다. 문제는 떨어질 때예요. 2022년 기억나시죠? 금리 폭등, 기술주 폭락, 나스닥 마이너스 33%. 이때 ETF 4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? 손잡고 사이좋게 날아갔습니다. 금융에서는 이걸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놈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구조라는 겁니다. 진짜 분산은 비빔밥입니다. 밥은 주식, 돈을 벌어오는 놈, 나물은 채권, 주식이 아플 때 버텨주는 놈, 고추장은 금, 세상이 난리 날 때 빛나는 놈, 성격이 완전히 다른 놈들을 한 그릇에 섞어야 그게 진짜 방패가 됩니다. 유행하는 테마 ETF 백화점 쇼핑하듯 쓸어 담으면서 나 분산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,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 매매입니다. 제발 오르기만을 빌 수밖에 없으니까요. 두 번째 착각. 수익률이 곧 내 돈이라는 믿음입니다. 친구한테 카톡이 옵니다. 야, 나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어. 수익률 20%. 부럽죠? 와, 대박. 밥이나 한 끼 사라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친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 780만 원입니다. 220만 원은요? 세금으로 증발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알면서도 대충 넘기는 부분인데요.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직접 투자로 연간 250만 원 넘게 벌면 초과분에 22%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. 계산해 볼게요. 수익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과세 대상 750만 원. 여기에 22% 곱하면 세금 165만 원.
10년 동안 피땀 흘려 불린 돈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겁니다. 수익이 커질수록 이 구멍은 더 벌어집니다.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수익률을 안 봅니다. 세후 수익률을 봅니다. 같은 S&P 500인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여기서 등장하는 구세주가 바로 ISA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.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까지 세금 0원입니다. 비과세죠. 2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9.9%만 떼갑니다.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또 어떻고요? 여기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안 냅니다. 과세 이연이라고 하죠.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.3%에서 5.5%만 내면 됩니다. 거기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겨줍니다. 연봉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6.5%를 돌려받는데 이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나 다름없습니다.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.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연 8%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. 최종 자산 약 1억 800만 원, 수익금 5,800만 원입니다. 일반 계좌라면 여기서 세금으로 약 1,200만 원을 떼갑니다. 경차 한 대 값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죠.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. 차이 900만 원 똑같은 걸 샀는데 계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경차 한 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지금 일반 계좌에서 SPY, VO 사고 계신 분,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제발 그릇부터 바꾸세요. 세금은 보구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. 이걸 통제 못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새는 독에 물 붓기입니다. 세 번째 착각.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착각. 여러분, 스스로 꽤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죠?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. 폭락하면 용감하게 줍는다. 과열되면 냉정하게 빠진다. 머릿속으로는 완벽합니다. 현실은요? 미국의 대표적 금융 리서치 회사 달바가 30년간 투자자 행동을 추적했습니다. S&P 500 연평균 수익률 약 10%, 같은 기간 일반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, 놀라지 마세요. 고작 3.5%였습니다. 3배 차이. 시장은 10%짜리 케이크를 매년 구워줬는데 우리는 3.5%짜리 부스러기만 주워 먹은 겁니다. 이유는 단 하나, 감정 때문입니다. 장면 하나 그려볼게요. 뉴스 속보, 나스닥 폭락, 제2의 대공황 우려. SNS에는 다 팔았다, 현금이 왕이다. 도배. 내 계좌는 벌써 마이너스 25%. 이때 여러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,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립니다. 위험해. 도망쳐. 이성. 전두엽. 이미 퇴근했습니다. 그래서 바닥에서 팝니다. 6개월 뒤 시장 반등. 사상 최고치 경신. 공공주식으로 3달 만에 2배 같은 기사가 쏟아집니다. 직장 동료도 돈 벌었다고 자랑합니다. 이때 뇌에서 울리는 또 다른 경보. 나만 빠졌어. 나만 바보야. FOMO. 벼락거지 공포. 참다 결국 꼭지에서 삽니다. 정리하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기적의 영매매를 반복하는 겁니다. 다시 그레이스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? 1935년부터 2010년까지 그 7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? 제2차 세계대전, 한국전쟁, 쿠바 미사일 위기, 오일 쇼크, 블랙 먼데이, 닷컴 버블 붕괴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,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순간이 최소 7번은 있었습니다. 그때마다 할머니가 한 일,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팔지 않았습니다. 뉴스를 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배당이 들어오면 다시 샀습니다. 248억의 비결은 천재적 분석력이 아니었습니다. 둔감함이었습니다. 그런데
솔직히 말할게요. 우리는 그레이스 할머니가 아닙니다. 계좌가 반토막 나면 밤잠을 못 잡니다. 은퇴 3년 전에 노후 자금 30% 빠지면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. 그때 팔 걸 하면서 매일 후회합니다. 그래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내가 흔들릴 틈을 주지 않는 자동화된 구조. 그 시스템이 바로 5대 3대 2 법칙입니다.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한국 은퇴 예정자용으로 단순하게 압축한 비율입니다. 메모하세요. 숫자 3개면 끝입니다. 자산의 50%는 S&P 500 ETF에 투자하세요. 이건 가장 역할입니다. 돈을 벌어옵니다.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엔비디아,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여러분 대신 일합니다. 인플레이션 방어, 자산 증식, 공격수입니다. 자산의 30%는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하세요. 이건 어머니 역할입니다. 주식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집안 살림을 지탱합니다. 원리는 간단합니다.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이 폭락하고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립니다.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오르죠. 즉, S&P 500이 무릎을 꿇을 때 국채가 일어서서 손실을 막아줍니다. 포트폴리오의 에어백입니다. 나머지 20%는 금 ETF에 투자하세요. 이건 골키퍼 역할입니다. 전쟁, 하이퍼인플레이션, 화폐 가치 폭락, 주식도 채권도 둘 다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. 그때 마지막으로 빛나는 게 금입니다.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최후의 안전 자산입니다. 이렇게 섞어 놓으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2022년을 복기해 볼게요. S&P 500이 약 20% 빠졌던 해입니다.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20%, 패닉, 손절, 멘탈 붕괴. 하지만 5대 3대 2로 배분한 여러분의 계좌는 약 마이너스 5% 내외로 방어됩니다. 커피 한 잔 마시며 버틸 수 있는 수준이죠. 버틴 사람은 2023년, 2024년 반등장에서 전부 회복하고 수익까지 냈고 공포에 팔았던 사람은 영영 손실을 안고 갔습니다. 기억하세요. 50% 손실이 나면 원금 복구에는 100% 수익이 필요합니다. 반토막에서 돌아오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2배로 어렵다는 뜻입니다. 투자의 핵심은 얼마 버느냐가 아닙니다. 얼마나 덜 잃느냐입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영상 끄시기 전에 오늘 당장 이 3가지만 해주세요. 하나, 지금 증권사 앱 열어서 내 계좌 확인하세요. S&P 500에 나스닥에 반도체까지 섞여 있다면 그건 가짜 분산입니다. 기술주 덩어리를 정리하고 진짜 분산, 주식과 채권과 금을 준비하세요. 둘, 아직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사고 계시면 당장 멈추세요. ISA, 연금저축, IRP 중 하나라도 개설하세요. 세금 아끼는 것이 수익률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셋, 매달 정해진 날 5대 3대 2 비율로 기계적으로 매수하세요. 주식 50, 채권 30, 금 20. 그리고 잊으세요. 타이밍. 워런 버핏도 모릅니다.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김 부장님이 됩니다. 시스템에 맡기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. 등산도 가고 가족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세요. 그러다 10년, 20년 뒤 계좌를 열어보면 보구리의 마법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을 해놨을 겁니다. 248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는 노후,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당당한 은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은퇴 후의 삶, 두려워하지 마세요.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은퇴 준비 중인 주변 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